제가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부모님들에게서 모아왔는데 오늘 다 할 수 있을런진 모르겠네요. 오늘 다문화 가정 대표로 나온 만큼 많이 물어보고 배우고 가겠습니다. 하늘 아래 같은 고민은 없다. 모두의 고민 상담소 오픈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게시판에 많은 사연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저번 주 교사편에 이어서 다문화 관련 사연을 하나 더 소개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지원 3팀 소속 팀원입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 고민 상담을 많이 진행하는데요. 다문화 가정 부모님들의 고민에 대한 전문가분의 조언을 듣고 싶어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같이 살펴볼게요. 그 전에 오늘도 사연자님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희대학교 교육학과 나원빈 교수입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본격적인 솔루션 제공에 앞서서 우리 고민 사연 몇 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사연들 중 제가 한두 개 정도 골라봤는데요.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요. 우리 애가 유치원에서 동요 발표회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대로 잘못 발음하니까 틀리게 가르쳐준 거예요. 집에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틀리게 알려줘서 발표도 망하고 친구들이 놀렸다고. 그 이후로 애가 저를 원망하고 무시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크면 말 막 잘 하잖아요. 저도 아이들이랑 말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 얘기하다가 제가 말하면 잘 안 들어요.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위 사연들과 같이 많은 이주 배경 부모들은 자신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을 아이들의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받아들이고 아이와 감정적 교류를 어려워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센터에서는 그저 노력하면 될 수 있어요와 같은 형식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어요. 네, 그럼 먼저 다문화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네,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다양하지만 사연들을 보면 주로 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고민이 많네요.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이주 배경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갈등 중에 가장 어려운 점으로 자녀와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꼽았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와서 한국말이 유창하지 못하니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발전되기도 어렵고요. 사연자님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목격하셨겠죠?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 다문화센터 언어교육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던 분들도 있었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저희 센터만 오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언어교육은 분명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 내에서의 언어교육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물론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교육을 받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그 교육을 받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가정 내에서 제대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었나요? 문제와 해결의 주체가 일치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가정 내 언어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고츠키의 사회적 상호작용주의에 따르면 입력 언어가 유아의 언어 발달의 속도나 문법적 능력 발달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발달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유아 언어 전문가 웰스의 연구에 의하면 어른은 1분간 평균 3번 아이에게 말을 걸고 그것이 몇 시간, 며칠간, 몇 주 동안 가정에서 반복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아이에게 부모는 최초의 언어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이가 부모로부터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단지 말을 할 수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모의 문화에 맞는 행동 규칙과 가치 판단도 체득하는 것이기에 가정 내 언어 교육은 아이의 인격 형성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하며 그 아이의 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센터에서도 아이들에게 언어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만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가정 내에서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이중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가정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 중인데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상담을 통해 다문화 가정 부모님들께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다문화 교육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그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분명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가정 내 언어 교육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네, 저는 이중언어 교육에 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이란 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입니다. 이중언어 능력은 두 언어의 구사력 정도, 습득 순서, 사용 방법, 태도 등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4가지 영역에서 제2언어로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다면 이중언어 능력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네, 정의만 들어서는 아직 개념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이중언어 교육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알면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중언어 교육은 1960년대 미국에서 소수민족 아동을 대상으로 한 표준어 교육에서 유래합니다. 당시에는 비표준어의 사용을 사회적 문제로 간주하여 동화적 언어 교육을 실시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이중언어 교육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었죠. 이후 비주류 언어라도 언어의 학습과 보존은 인간의 권리라는 관점을 가진 보존적 이중언어 교육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와 맞물려 사회 내 다양한 언어의 공존과 여러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언어 능력이 자원의 확대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첨가적 이중언어 교육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중언어에 대한 관점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운데요. 다문화 가정에서 이중언어 교육이 어떠한 긍정적 효용을 갖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중언어 교육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발달적 측면에서 이중언어는 아동의 인지, 정서, 사고력 발달 등 성장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사소통적 측면에서는 자녀가 이중언어를 사용할 경우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 간 소속감과 일체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문화에 쉽게 친숙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은 결혼 이민자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또한 언어와 정체성은 개인과 집단의 소속감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정체성 형성 측면에서 이중언어 교육은 종합적인 문화 감수성을 갖춘 세계 시민을 육성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문화 자원적 측면에서 이중언어 구사는 하나의 능력으로 국제화 시대에서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이중언어 교육이 발달적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님은 아이가 2개의 언어를 같이 배우게 되면서 오히려 혼란을 겪을까봐 걱정하시더라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중언어 환경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부정적인 전이 현상을 겪기도 합니다. 전이 현상이란 학습 중인 어떤 언어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모국어나 다른 언어에 대해 이미 지니고 있는 지식이 전이되는 현상인데요. 현재 우려되는 문제인 부정적인 전이 현상의 예를 들자면 영어가 모국어인 아이가 한국어를 말할 때 영어의 어순을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고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실제로 아이들은 한꺼번에 여러 언어를 배우면서 혼란스러워하기보단 큰 문제 없이 각 언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발달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혹시 그런 시기가 존재하나요? 사실 언어와 연령과 관련된 이론은 다양해요. 어떤 이론에서는 사춘기에 도달할수록 언어에 관한 유연성을 잃기 때문에 적어도 9세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이론에서는 6세가 넘어가면서 각 언어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일찍 시작해야 되나 싶잖아요. 예전에 보면 어릴 때 영어를 배워야 발음도 더 좋고 습득도 빠르다고 하는데 그쵸. 그런데 사실 어른이 된 뒤에도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중언어 교육을 너무 어린 시기부터 시작하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언어 거부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이중언어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중언어 교육을 가정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현 우리나라의 이중언어 교육 실태를 다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중언어 교육은 소수 언어 사용자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여기는 동아주의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 양측의 모국어 구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녀는 5% 정도에 불과한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죠. 저도 다문화가정센터 입장에서 좀 덧붙여 볼게요. 대부분의 이중언어 교실은 현재 대다수의 강사들이 전문적인 교사라기보단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원어민에 불과하다 보니까 교수 요목과 교재에 늘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저희가 통계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관리자 및 강사들이 이중언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워크북의 수요 등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사회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매우 동의합니다. 센터에서의 이중언어 교육에 의존하기보다 각자 가정에 맞는 이중언어 교육 방식을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중언어 교육은 가정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나 본받을 만한 우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타깝게도 현재 가정에서의 이중언어 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수 사례보다는 가정 내 이중언어 교육 적용 전략을 말씀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아이들이 스트레스 없이 이중언어를 받아들이게끔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나친 분량이나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이중언어를 경험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 정작 언어학습이 필요한 시기에는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니까요. 가장 근본이 되는 방법은 일상생활에서의 활발한 언어적 상호작용입니다. 가정에서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주는 것은 자녀의 언어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국인 부모가 자신의 모국어로 자녀에게 많은 말을 들려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좋겠죠? 먼저 놀이를 통한 언어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놀이의 요소를 교육에 포함해 동기를 부여하고 아이가 학습 과정을 즐기도록 할 수 있어요. 전통놀이의 이중언어 교육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각 나라의 전통놀이는 각기 다르지만 여러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주 배경 부모의 나라의 전통놀이 중 한국의 전통놀이와 유사한 놀이가 있다면 이를 소개하고 부모의 모국어로 어떤 부분이 같은지 다른지 이야기하며 소통할 수 있어요. 놀이를 직접 해보면서 규칙을 익히며 신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아이의 전인적인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봄철에 타이족 여성들이 예쁜 전통 옷을 입고 냐이삽이라는 전통 놀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고무줄 놀이와 비슷한 놀이로 냐이삽은 고무줄 대신 대나무를 양손에 들고 땅에서 이를 움직이면 대나무 중간에 있던 사람이 뛰면서 이걸 피하는 방식입니다. 아이와 함께 고무줄 놀이 냐이삽을 즐기면서 한국어, 베트남어 동요를 같이 불러봐도 좋을 것 같네요. 또한 그림책을 워크북처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림책에 다음과 같이 엄마와 아빠가 한국어와 모국어 질문을 만든 후 동시에 적어두는 거예요. 곰돌이의 표정을 보고 너는 언제 기분이 좋아? 같은 질문을 통해 아이와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며 현재 아이의 교우 관계나 흥미를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옆을 보시면 한국어 부분, 베트남어 부분으로 답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빠가 한국인, 엄마가 베트남인인 경우 아빠가 한국어로 너는 부분을 채우고 엄마와 또이 부분을 채우면서 두 분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한 부모의 소통 부재 문제를 쉽게 해결하며 이중언어 교육도 가능하겠죠? 서점에서 원하는 그림과 내용의 책을 구매한 후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연스럽게 이주 배경 부모의 언어에 노출시키고 소통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부모가 아이에게 모국어로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아이가 부모의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잘 이해하셨어요. 자장가 같은 경우 나라별로 다르기보다는 반짝반짝 작은 별과 같이 공통적으로 부르는 노래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모국어로 한 줄 부르고 아빠가 한국어로 두 번째 줄 이렇게 가사를 번갈아 가면서 불러준다면 아이도 큰 혼란 없이 자연스럽게 두 언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국어, 한국어 합쳐진 버전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山野。照着圣母夜，笑着声音。心酸天赐而眠。 위와 같은 활동은 엄마, 아빠, 아이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기에 적극 추천드려요. 아이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두 언어의 가사를 습득하게 되는 거죠. 한 주는 엄마의 언어 먼저, 한 주는 아빠의 언어 먼저. 이렇게 번갈아 하면 더 좋겠죠?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나라 이중언어 교육의 실태,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전반적 이해, 그리고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연자님, 오늘 고민이 조금 해결되셨을까요? 네, 오늘 교수님 말씀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솔루션을 부모님들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중언어 교육은 단기나 일회성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를 더 존중하는 환경에서 꾸준히 노력해야 효과가 발휘됩니다. 그렇기에 사연자님께서도 여유를 가지시고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과 가정 내 이중언어 교육 활동들을 설계하실 때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자료실에서 이중언어 매뉴얼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은 색다르게 토론토 대학 교수 커민스의 비유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한번 언어를 자전거 바퀴라고 생각해 봅시다. 바퀴가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바퀴 하나에 작은 보조 바퀴가 달린다면, 즉 다른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다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나갈 수 있죠. 그리고 보조 바퀴가 점점 커져서 공기가 이렇게 빵빵한 균형을 이룬 두 바퀴를 가진 자전거를 탄다면 더 빨리,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멀리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이중언어 교육입니다. 하지만 두 바퀴에 너무 과하게 공기를 넣다 보면 바퀴가 이렇게 터져서 아예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무리한 욕심과 학습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받아들이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고민상담소 사연자분 그리고 시청자분들 많은 도움 받으셨길 바라고 다음에 또 만나요.